연봉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전 직장 후배의 제안. 당신이라면 은퇴 후에 여유를 포기하고 다시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건 그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60대가 마주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잠시 후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 은퇴자가 어떻게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건강과 가족 그리고 돈까지 잃게 되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건 그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배, 동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왜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지 오늘 그 깊은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기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1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청춘을 바쳤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매일 새벽 출근길에 나섰던 그는 얼마 전 모두의 박수 속에서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을 합친 5억 원이라는 두둑한 목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65세부터는 매달 180만 원가량의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었죠. 아내와 함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전원생활. 그것이 부부가 함께 그려온 은퇴 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과거에 아끼던 직장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저희 회사의 부사장으로 와주십시오. 선배님의 경험과 인맥이 절실합니다. 후배는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역설하며 높은 연봉과 스톡 옵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순간 김영수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사회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가족들은 이제 좀 쉬엄쉬엄 살자며 만류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결국 후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맞는 해결사에 가까웠습니다. 밤샘 회의는 일상이었고 젊은 직원들의 거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매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경고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근무나 체력을 갉아먹는 과도한 업무가 바로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혈압과 불면증이 찾아왔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약속했던 연봉은 몇 달째 밀리기 시작했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스톡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높은 연봉이라는 유혹에 빠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건강과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김영수 씨의 선택을 단순히 개인의 욕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60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 60세에 은퇴를 해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소득이 뚝 끊기는 절벽 구간이 발생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공허함입니다. 수십 년간 나의 전부였던 직함과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치는 여전할 것 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경험과 능력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취업 시장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차갑습니다. 한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고작 10% 남짓에 불과하며 직급이 높았을수록 그 성공률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김영수 씨가 받았던 높은 연봉 제안 자체가 사실은 매우 드문 기회였고 바로 그 희소성이 그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연봉이라는 유혹에 빠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 더 현명한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영수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 이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경제 전문지에서는 은퇴 후 일자리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소득 추구형,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가치 추구형, 소일거리 수준으로 즐기는 여가 추구형,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입니다. 여기 가치 추구형 의 삶을 선택한 박진성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63인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 여러 곳에서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오랜 취미이자 전문 분야였던 등산 경험을 살려 숲 해설가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론 예전만큼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제 경험을 나눠줄 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박진성 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에서는 60대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시설 관리직이나 중장비 기사, 다른 사람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요양보호사나 병원 동행 매니저,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재 해설사나 평생교육 강사 같은 일들입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소득 창출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장의 수입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단기 현장직, 무자본 고수익 같은 말로 유혹하는 다단계나 투자 권유 직종, 그리고 내 삶의 리듬과 가족 관계마저 파괴하는 야간 교대 근무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연봉의 유혹과 여유로운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60대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진정한 여유는 통장 잔고의 숫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역할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4가지 질문을 꼭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주택연금 등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냉정하게 펼쳐놓고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돈을 넘어선 나만의 가치를 찾아보십시오. 셋째, 나의 건강과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의욕만 앞서기보다 내가 지속 가능한 활동 수준을 솔직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이 결정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대화했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가족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륜을 무기 삼아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멋지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깊은 성찰을 통해 높은 연봉의 유혹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진정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